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혹시 장 보러 대형마트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나 PCR 결과 음성 증명서가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요. 이른바 방역 패스가 있어야만 백화점과 대형마트 같은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조치가 1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네,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줄이자는 취지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방침을 두고 입장 차이는 여전합니다. 정부가 개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과 감염병 통제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건데요. 만원 버스나 지하철은 괜찮고 대형마트는 안 된다.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역시 많습니다. 네, 또 최근에 학원이나 독서실과 같은 곳들도 논란이 됐었는데 그럼요. 법원이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건 일단 멈추라는 결론을 내렸잖아요. 네. 자, 이외에도 관련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데 앞으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청사 이전 대상지로 옛 캠프페이지 부지가 확정되자 교통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앞서 교통대란 우려가 불거졌던 레고랜드와 도청사가 인접하면 혼잡이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입니다. 지난 5일 강릉과 고성 제진역을 잇는 동해 북부선 철도가 착공했지만 역사 위치와 일부 노선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국책 사업에 대한 기대 속에 풀어야 할 숙제를 짚어봤습니다. 원주 불온 일반 산단 조성공사가 중단된 지 3년이 넘은 가운데 지역에 기업을 유치할 공간이 포화 상태에 달했습니다. 인근의 디지털 헬스케어 국가산단 조성과 불온 나들목 건설마저 지연될까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태백시가 전 시민의 1인당 20만 원씩 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인데 설 전후 신청을 거쳐 4만 1,000명에게 지급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강원도가 도청사 이전 부지를 캠프페이지로 확정했죠. 다만 원주시를 비롯한 일부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반발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네,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도청사 이전으로 도심 교통체증이 더욱더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앞서 교통 대란 우려가 불거졌던 레고랜드가 도청사와 인접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양진호 기자입니다. 도청사 이전이 확정된 캠프페이지 부지입니다. 춘천역과 직선거리로 약 500m, 레고랜드와는 2k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춘천역과 레고랜드 진입로, 이전 도청사가 한데 모이게 된 건데 도심 교통 마비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레고랜드를 빠져나오는 차량들이 이곳 지하터널을 지나 시내로 진입할 경우 곧장 도청사 이전 부지로 연결되면서 교통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아직까지 레고랜드 진입 차로를 연장하는 것 외에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관련 TF팀이 레고랜드 측과 셔틀버스, 유람선 활용 등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최근 강원도로부터 3억 원의 예산을 받아 진입차로 연장 길이는 150m에서 300m로 2배 늘어났습니다. 관광과 레고랜드 TF에서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1월 중에 이제 여기에서만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이제 멀린사랑 같이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레고랜드 진입에 따른 교통 체증을 개선한다고 해도 이후 빠져나올 차량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춘천시가 최근 캠프페이지를 둘러싸는 숲길을 조성하고 있어 도로가 더욱 협소해질 수도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원도가 추진 중인 관광 트램도 캠프페이지 앞을 통과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협소한 도로망을 두고 여러 사업이 겹쳐 진행되다 보니 교통 혼잡에 대한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이쪽이 이제 미세먼지 숲이라든가 시민공원이 되고 또 소양도 도시재생까지 이렇게 다 되는 상황에서 도청사가 일관한다면 이 도심 내 교통 문제 체증이 상당히 심각해질 거라고 봅니다. 레고랜드 개장에 따른 교통 혼잡의 대책도 아직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도청사 이전 사업까지 더해진 춘천시. 도심 교통 혼란을 사전에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양진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5일 강릉과 고성 제진역을 잇는 동해 북부선 착공식이 열렸는데요. 하지만 아직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산더미입니다. 네, 역사 위치와 일부 노선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대규모 국책 사업인 만큼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전쟁 이후 끊어졌던 동해 북부선 철로가 55년 만에 다시 연결됩니다. 정부는 2027년 준공한다는 목표인데
투입되는 사업비만 2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신설되는 노선은 강릉역에서 고성 제진역 간 112km, 남북을 잇는 철도망 완성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업은 의미가 큽니다. 동해안 철도망을 완성하고 한반도를 남북으로 잇는 동해 북부선의 복원으로 강원도는 새로운 모습으로 도약하고 남북 경제 협력의 기반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동해 북부선 노선에는 주문진과 양양, 속초, 간성역 4개가 신설되고 기존 강릉역과 고성 제진역은 개량됩니다. 문제는 동해 북부선 철도 역사의 위치와 노선이 도심을 관통한다는 점입니다. 동해 북부선의 주요 역할은 화물과 역의 운송 두 가지. 우선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서는 노선이 보다 효율적으로 선정되고 역사 위치 역시 물류 이동을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계획대로 노선이 확정된다면 이곳 강릉역의 경우 지하 2층 깊이로 열차가 통과할 수밖에 없는데 물류를 내리거나 실을 수 없어 물류역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양양역과 속초역도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화물 운송을 중심으로 시내 구간 관통을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노선으로 동해 북부선이 놓여질 경우 관광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합니다. 그중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강릉역, 양양역, 속초역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일단은 이제 지역의 역사에 대한 찬반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노선에 대한 또 찬반 의견들이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이 같은 목소리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사람과 물류가 동시적으로 운송수단으로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설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부나 강원도 요청을 하고 있고 현재 실시 설계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노선이나 역사 위치가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국가철도공단도 역사와 노선 등의 위치에 대해 문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름은 뭐 하죠. 설계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뭐 어쨌든 검토 중인 단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강릉역 구간은 착공에 들어갔고 노반 9개 공사 구간 중 4개는 발주가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공사 구간은 올 상반기 중 착공 예정이며 궤도와 건축, 신호와 통신 등은 2025년 공사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횡성과 정선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야생 멧돼지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7일 횡성군 횡성읍 정암리의 한 야산에서 발견한 멧돼지 폐사체 2구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5일과 6일 정선군 남면 무릉리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5구에서도 감염이 확인됐는데요.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점으로부터 10km 이내에는 10여 개의 양돈 농가가 모두 2만 7천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로써 도내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멧돼지 발견 사례는 1,202건으로 늘었습니다. 동해시의 한 요양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해당 시설에 대한 집단 격리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동해시는 지난 5일 요양시설 관련 확진자가 최초 발생한 이후 10일 정오까지 3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해 집단 격리가 해제될 때까지 매일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설 방침입니다. 태백시가 모든 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씩 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류태호 태백시장은 10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기 위해 2022년 설을 맞아 제3차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지급되는 이번 제3차 긴급 재난기본소득이 태백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위로와 힘이 되고 우리 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태백 시민 4만 1,100여 명에게 지급되는 소요 예산은 82억 2천만 원으로 지역화폐인 탄탄페이로 지급되며 오는 6월 30일 이후 미사용분은 시 예산으로 반환됩니다. 화천군이 올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 수소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화천군은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원 규모를 지난해 72대에서 121대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소차를 구매하는 주민에게도 10대까지 첫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화천군은 내달 중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원주시가 민관 합동으로 추진하는 불온 일반 산업단지 조성 공사가 선 분양률 저조로 중단된 지 3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미 기업 도시를 포함한 지역 내 모든 산업단지가 포화 상태로 추가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신규 산업단지 조성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네, 더욱이 인근의 디지털 헬스케어 국가산단 조성과 불온 나들목 건설마저 지연될까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 불온 일반산업단지 부지입니다. 착공 5개월 만인 지난 2018년 10월 공사가 멈춰 3년 넘게 터조차 다지지 못했습니다. 금융기관이 내세운 선분양 계약률 60%를 달성하지 못해 사업비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계약서가 아닌 매입 확약서 50%를 확보하는 것으로 대출 기준을 완화했지만 또다시 해를 넘겼습니다. 문제는 지역 내 수도권 기업 유치를 위한 공간이 이미 포화 상태라는 겁니다. 더욱이 후속 사업으로 추진되는 불온 국가산단 조성과 영동고속도로 불온 나들목 조성 사업도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원주에 이렇게 산업용지가 공급이 끊긴 지가 기업 도시 용지가 이제 다 분양되고 나서 끝났으니까 한 2년째 돼가는 것 같은데요. 기업이 오고 싶어도 이제 올 수 있는 땅이 없어요. 그거는 이제 국가산단이 아직 그 BC도 통과도 못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거기를 하는 LH가 사업 당사자인 LH가 지금 의지가 없어요. 원주시는 최근 사업에 소극적이었던 주관건설사를 바꾸고 금융투자사를 변경해 사업 재추진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분양 전문 회사를 통해 매입 확약서 50% 확보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대출 조건을 충족한 만큼 은행권과 협의에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자금이 확보되면 올 상반기 공사가 재개돼 내년 단지가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 절반 가까이는 투자 확약을 지금 받아놓은 상태라서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는 데 여러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가운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이 이르면 올 하반기 착수될 예정입니다. 일반 산단 조성 사업의 정상화 여부가 국가산단 추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원주시 우산동의 한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원주 소방서는 10일 오전 2시쯤 우산동에 위치한 상가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상가 내부 90여 제곱미터를 데운 뒤 30분 만에 꺼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소방서 추산 3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지난 8일 오후 5시쯤 원주시 지정면 판대리 아이스파크에서 빙벽을 오르던 50대 남성 A씨가 추락했습니다. 원주 소방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아이스파크 빙벽은 폭 200m, 높이는 100m로 동양 최대 규모에 해당하는 인공 빙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겨울방학 기간 도내 입시 보습학원 등 학원 특별 방역 점검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학원 내 방역수칙 개시 여부와 함께 출입자 명부 관리, 방역관리자 지정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도내 학원과 교습소 3,100여 곳에 살균 소독제 등 방역 물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양구군이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 말까지 보상금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2020년도 11월부터 2021년도 12월 사이 양구군 소음대책 지역에 거주한 시민으로 세대당 1명이 대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을 희망하는 주민은 지급 신청서 등을 갖춰 읍면사무소에 방문 접수하면 되는데요. 양구군은 월별 사격 일수와 소음 강도를 고려해서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